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첫날인 오늘 기차역과 터미널은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전통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는데요. 명절 풍경 정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차역은 이른 아침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아이들은 모처럼 신이 났고 어른들도 오랜만에 부모님 뵐 생각에 설렘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오랜만에 저희 장모님 만나러 갔는데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가족들과 다 같이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고 아무튼 가서 또 즐겁게. 터미널도 귀성객으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각자 선물 보따리를 들고 고향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가 하면 설에도 쉬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 역귀성한 부모님도 적지 않았습니다. 스키장 가서 가족이 함께 음식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설이기 때문에 한데 모인다는 의미에서 인천에서 내려왔으니까. 전통시장도 설을 앞두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가판대엔 차례상에 올릴 음식이 즐비하고 손님은 가족과 함께 나눌 음식을 준비하느라 상인들은 전을 부치느라 분주합니다. 설을 맞아 가족과 함께 떡을 만들어보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동그랗고 알록달록한 떡을 이어붙여 작은 꽃을 만들며 전통떡을 체험했습니다. 설날이 돼갖고 애들이랑 추억 만들려고 꽃살무늬 떡 찍기 만들어 봤거든요. 참 재밌는 체험인 것 같습니다. 도내 고속도로는 짧은 연휴로 매우 혼잡할 거란 예상과 달리 대체로 원활한 소통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설 연휴 동안 가족 친지들과 흥겨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설날을 제외한 연휴 기간 우리문화 한마당 행사를 열어 윷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등 전통 민속놀이와 사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또 양구 선사 근현대사 박물관은 27일까지 육가락 만들기와 전통 공예 체험, 전통놀이 한마당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에서도 우리 전통놀이를 즐기는 설 민속놀이 행사가 마련됩니다. 앞으로 2달 뒤부터는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고 사고 시 처벌이 강화되는데요.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도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돼 소방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식이법과 관련한 특별 교육이 열리는 자리.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소방관들이 잠시 업무를 뒤로하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 내용을 소방관들이 집중해 듣습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제한 속도인 30km를 준수하더라도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며 화재나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출동 중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감경하거나 면제가 가능하지만 민식이법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경우에도 스쿨존 내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 상해 사고 시에는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가중처벌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시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이 경우 공무원에게는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 일선 소방 공무원들은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학교가 밀집돼 있어 출동 중에 스쿨존을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출동하는 대원들이 당연퇴직할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현장 활동에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 취지상 스쿨존에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를 강화하는 건 긴급 자동차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방 내부에서는 부득이하게 사고가 날 수 있다며 긴급 자동차 면책 사항을 입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2024년 제4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기가 강원도에 전달됐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서 IOC에서 전달된 올림픽 대회기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참석해 대회 유치와 준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강원도는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해 실무준비단은 4월, 조직위는 7월에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강원도 방역당국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명 중국 우한폐렴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호흡기 질환 의심자를 격리시키는 선별진료소 19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4시간 방역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문자 발송을 통한 상황 전파와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일 우한폐렴 국내 첫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주민 1명에 대해 발열 여부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화천 민통선 밖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2일 화천읍 풍산리 민통선 바깥 지점에서 발견된 폐사체 3구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화천에서 발견된 감염 멧돼지는 지난 10일 첫 발견 이후 13마리로 늘었습니다. 화천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광역 울타리 안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DMZ 사방거리 동동축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원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경기도가 140건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 98건, 서울과 충북 각 62건 순이었습니다. 송 의원은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이어지자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에 전국 13개 군병원이 24시간 응급 진료를 지원하는 등 군 당국이 긴급 구조와 의료 지원에 나섭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설 연휴 기간 내내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헬기와 구급차 등 구조장비 700여 대와 의료 구조 지원 군 병력 3,600여 명이 지원 태세를 유지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일반 국민들도 헬기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 119 신고를 통해 군 의무 후송 헬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장병들도 연휴 기간 군 응급 환자 신고 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을 맞아 돈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설 명절 위문사업비 5억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위문사업비는 도내 18개 시군 소년, 소녀 가장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홀몸 노인 등 저소득 주민 2만여 명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도 공동모금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 18개 시군과 주민센터를 통해 현금과 쌀 등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